디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수치가 곧 여론 그 자체는 아니므로 미디어는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수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언론인 단체들이 모여 만든 선거 여론조사 보도준칙 3조 여론조사의 한계 항목의 내용입니다. 강조된 규정은 나태한 실제의 방증입니다. 쉽게 말하면 못 지키니까 이런 준칙이 있죠. 11월 도시데이터 연구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건조 에디터가 있고요. 네, 건조 에디터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말씀하세요. 저 말고도 감기에 걸린 사람의 스튜디오에 또 나타났다는 슬픈 잠시 후에 소식을 전해드리려 했는데.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방송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저희들은 화요일에 녹음했습니다만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내내 유튜브와 지면에서 떠들었을 중요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경선 이전에 전화를 받은 응답자들의 지지 성향을 분석한 내용을 국민의힘의 당대표에게 넘겼다라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는 경선에서는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냥 FM대로 생각하면 랜덤으로 전화를 돌렸는데 네. 지난번에 전화 받은 사람의 지지 성향표가 왜 필요할까요? 그죠. 지난번과 비교하는 거는 또 경선에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당 지지율을 분석하려는 것도 아니고. 네. 원래 걸었던 사람한테 걸 리도 없어요. 네. 보통 그럼 부정경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소재를 중심으로 많은 시사평론가들이 지금 이야기를 이번 주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야, 윤석열 정권의 실질적인 디자이너이자 그 윤석열 정권이 빠르게 무너지라고 책동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준석과 명태균이 있구나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인 병장기는 여론조사 되겠습니다. 신수원 소장과 저는 핵심 시사 이슈를 떠들려고 도시데이터 연구소 방송을 기획한 건 아닙니다만 가다 걸렸습니다. 사람과 동네와 선거 이야기 도시데이터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신수원 소장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우리 처음 만날 때 올해 여름인데 그때도 우리가 이런 방송 같은 거 얘기해 볼 만하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명태균이 있는지 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네, 알고 보니 옆 사람은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러 이 업계에서. 신수원 네. 소장도 몰랐나 봐요. 지금까지 하는 말에 의하면. 근데 이렇게 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만나서 이런 방송 해봅시다라고 얘기하던 여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언론인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여론조사를 해석하는 우리나라 언론의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마음속에 물음표를 띄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네, 여름에 처음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여론조사가 어떻게 스포일 됐는지 어떻게 그러니까 망가뜨려졌는지 네, 이상하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로 그냥 크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네, 예시가 갑자기 등장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때 원했던 방향과 완전히 맞진 않지만 겉과 속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여론조사를 두고 똑같이 이제 두 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이제 그걸 어떻게 소비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 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은 그 두 번째보다는 네, 앞쪽의 얘기를 좀 더 드리는 걸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좋습니다. 여론조사는 어떤 의미인가? 네. 어떻게 쓰이는가? 왜 언론 인터뷰 같은 거 처음 받아보고 언론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 보는 분들 혹은 그런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은 기자가 공무원인 줄 아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기자가 어떤
대단한 과정을 거쳐서 엄청난 서티피케이션을 얻어가지고 하는 일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만큼 강한 존재, 사람들 사이에서 힘이 있다고 믿어질 만큼은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업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론조사를 무슨 공기업에서 하는 줄 압니다. 그죠. 기자 양반처럼 여론조사원 양반이 되는 거겠죠. 예. 업체의 실제 규모나 만들어지고 돌아가는 방식에 비해서 공신력이 너무 크거든요. 네, 이게 되게 근본적인 물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회사가 어떻게 업자의 도구가 되는가, 업자의 도구가 되는가. 네, 혹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론조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번 대통령 배우자와 명태균 아저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우리 사회, 특히 정치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묻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기대를 했기도 하고 신선수 장은 오늘 최대한 원래 업자의 FM대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여론조사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설계는 몇 번 해본 적이 있지만 회사에서 직접 일을 하거나 발표한 적은 없지만 한국 여론조사의 오버뷰 같은 느낌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생태계를 보는 거죠. 네, 크게 우리 식탁에 오는 음식이 어떻게 오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여론조사가 우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너무 크게 주는데 이 숫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입니다. 아마 예전에 첫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저는 예측은 못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늘 말씀하셨죠. 영역 구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이- 누가 조사를 하고 누가 분석을 하는가. 그 둘도 다른 일인데 그 분석을 해서 해몽은 누가 하는가. 그건 제사장의 영역이거든요. 또. 샤먼의 영역이죠. 네. 이거를 길게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네,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아니면 나중에 얘기해봐야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네. 말입니다. 덜컥 찾아온 케이스 스터디군요. 입니다. 여론조사 좋아하시나요? 재밌죠? 그런 야바위가 없죠. 근데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 한 구석에 그건 있어요. 마치 조용히 잘 지내는 아저씨들이 갑자기 맨날 가던 식당에 사장님이 갑자기 친절을 베풀어주면 그 다음에 안 오는 것처럼. 아, 청취자 여러분 그거 뭔지 아시죠? 우리는 아직 웬만한 아저씨들은 다 아시죠. 또 우리가 한국인들은 뭐 다른 나라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초등학생 때부터 아주 유구하게 뭐 토론 수업 같은 걸 받으면은 숫자 되면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퍼센테이지가 붙어 있는 문장을 내가 발화하는 순간 나는 이 그래요. 대화를 독점한다. 그게 저도 점령했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숫자를 해석하는 제사장들의 말을 라디오 프로에서 들어요. 네. 시사평론가 혹은 이제 여론조사 업체 대표 이런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을 때 평상시처럼 매일같이 듣는 거라 그냥 넘어가다가도 뭔가 어색한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맨날 가던 식당 사장님이 나한테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 것처럼 저게 저렇게까지 해석할 일이야? 저건 그냥 저 사람 생각인데? 다른 이유로 GGL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혹은 뒤에 이유가 100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는 생각이 0.1초 스쳐 지나가요. 그 기시감을 캐치하기가 되게 어려운 일이죠, 사실. 하지만 눈을 감고 가만히 우리의 평상시 생활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일주일에 몇 초 정도씩 가졌습니다. 그게 이번 주 요파씨의 설명들이 이명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이 뭔지 알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네, 것처럼. 어디선가 이렇게. 의심은 우리 모두 해본 적 있어요. 저거 저렇게 해석할 일이야? 사실 한국에서 숫자를 대면 이기는 거는 민증 까봐부터 되게 유구한 역사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숫자를 대놓고 이제 압요. 네. 모두가 여론조사를 사랑합니다. 아마 한국 역사상 이렇게 숫자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는 모르겠어요. 90년대 월드컵에서 16강 진출 경우의 수 따질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모두가 이제 사랑하는 숫자를 두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서 우리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카톡이나 텔레그램까지 오느냐. 과정. 우린 맨날 결과만 놓고 해석하니까요. 유통 과정.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방금 소장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얘기는 이제 아무나 다 해줄 수 있거든요. 심지어 뭐 한 몇십 시간밖에 못 들여다본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국감 때 얘기했고요. 예, 명태균 씨가 어떻게 여론조사를 조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자, 그거는 마치 그 이마카라 니온고에서 저 글자는 읽는 법은 배우고 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데 들으시면 다 배우실 수 있으니까 알고 들어오세요. 금방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지구와 두피를 모두 지키는 빅그린, 용산에서 실내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건강한데 맛있는 조정치농부의 더 착한 농장, 내 몸의 응원과 격려 로아스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엔 트리토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이게 천만 영화군.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서스펜스, 지루할 틈 없이 터지는 유머, 거기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인간 군상. 근데 왜 이리 뭐가 부족한 것 같냐? 팝콘이 없잖냐. 농약 없이 기른 강원도 옥수수, 유기농 코코넛 오일과 안데스 소금, 팝콘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면 그건 조정치 팝콘. 밤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트립토판, 이 모든 걸 하나로 로하스웰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엔 트립토판. 두피가 건조하고 간지럽다면? 트러블이 생기고 심지어 비듬까지? 아직 빅그린 안 써보셨나요? 약해진 두피에 필요한 건 저자극 세정, 강한 보습력으로 생기 있는 모발까지. 빅 그린. 두피를 씻자. 빅그린 시카 샴푸. 이번 주 불프 광고 때문에 매우 바쁩니다, 저희가.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의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오늘부터 12월까지입니다. 네, 행사 기간이 깁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미리미리 가서 사시고요. 달려와 주십시오. 네, 또 품절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헤어케어, 바디케어, 임산부 케어, 베이비 케어, 빅그린 전 제품 최대 50% 할인이 되고요. 중입니다. 보통 전 제품을 최대 할인율로 진행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하나를 1+1 정도 해드릴 때는 있는데. 네, 보통 연중 불프가 유일하죠. 네. 건조함을 부르는 계절에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가습기를 펄펄 끓는 가습기를 네, 곧 가습기 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건조함을 부르는 계절에 두피 피부에 촉촉함을 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거 집에서 빅그린 바디 로션 쓰고 있거든요. 네. 제가 피부가 굉장한 건성이에요.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늘 저의 닉네임이 그걸 따서 지은 거냐라는 네.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맞는 말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엄청 건성이라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별 향 없습니다. 네. 예민한 임산부에게는 아이에게는 안전함도 보장할 수 있으니 한번 써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액세스몰이 1년에 최대로 할인하는 행사는 불프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자도 공기관이 아니고 기자들 모여있는 회사도 여론조사 업체도 공기관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감시를 조금씩 받긴 받습니다만 그냥 사람이 있고 방을 얻어서 책상과 볼펜과 사탕만 갖다 놓고도 얼마든지 여론조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미래한국연구소라고 검색해보시면 미래한국연구소 사무실인데 사진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봐도 컨테이너 같이 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런 업체 만들었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아무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PF 사기치는 시행사들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군요. 네. 떴다 회사일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 많겠죠? 네, 그래서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우선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가 많아요. 여론조사 회사가 진짜 많습니다. 이게 선관위 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은 현재 이제 등록 상태인 여론조사 기관이 58개, 취소된 게 71개입니다. 이게 취소된 거는 네. 한 번 등록을 예전에 받았었는데 작년에 등록 유지 조건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등록을 안 하거나 못한 회사들이에요. 기준이 충족이 안 됐거나. 이게 마치 식약처나 구청에서 나와서 단속하면서 식당들 영업 정지도 시키고 영업 취소도 시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정 기준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관에서. 네, 하긴 해요.
뭐 이따가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네. 기준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회사거나 정치 여론조사를 과거엔 했었지만 지금은 안 하거나 이런 두 가지 케이스 때문에 재등록을 안 한 건데. 저 71개 취소된 업체 중에는. 네. 조건 상향이 이루어진 게 2023년이고 뭐 올해도 아마 다시 할 것 같은데 내년이나. 네. 2022년 대선에서는 정치 여론조사를 했었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저 취소된 71개가. 그래서 합하면 129개 정도가 지금 레이더에 잡히는데 전국에 129개가 뭐가 많냐 단일 업종의 업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얼른 상상해 보자고요.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쵸.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B2B. 네. 사업체를 상대로만 물건을 팔 수 있는 물건이에요. 여기서 보통 큰 고객은 정당 아니면 언론사 정도를 우선 크게 보고 그 외에도 다른 클라이언트들은 있습니다만 이름값이 충분히 나 있지 않은 신입은 정직하게 장사하면 돈 아예 못 벌어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요. 원가가 엄청납니다. 전화 걸고 사람이 전화 걸고 기계 뭐 들여다 드리고 전화번호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하면 FM대로 하면 원가도 꽤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정당과 언론사가 그렇게 돈을 막 퍼주는 업체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잘하는구나. 엄청 더 주 막 그렇게 안 돼요. 네. 그 경쟁 상태와 수익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건 과잉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 조사라 그러죠. 보통 마케팅을 할 때. 마케팅만 하는 회사, 뭐 시장 조사만 하는 회사, 뭐 FGI 혹은 이제 세론 조사는 한국에서는 잘 안 쓰지만, 그러니까 정치 여론 조사가 아닌 다른 조사 서베이들은 꽤 많이 해요. 그런 업체들도 되게 많고, 근데 여기 이제 선관위에 등록된 것들은 정치 여론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선언을 한 애들입니다. 정치 여론 조사를 발표를 하려면 선관위에 업체를 등록하고 여론 조사 하기 전에 질문지 신고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 등록하면 되는데 법이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진짜 과문해서 그런 건데 그럼 선관위 등록하는 거는 선거 기간에 꼭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게 아니라 정치 관련 여론조사를 하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정치 관련 여론조사를 하려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네. 엄청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설명해 주셨다시피 지금 단어를 등록이라고 쓰셨잖아요. 허가가 아니고요. 그마저도 여론조사를 하려면은 이제 조사 이틀 전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목적, 지역, 방법, 설문, 내용 등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의무가 없는 데들도 있어요. 있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언론사들이나 회사는 예외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 지금 대본에 써주셨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와 정당, 방송사, 신문사, 뉴스통신사가 발주를 했을 때는 신고 의무가 없다. 아마도 뭐 업무 과중해서 심의위의 업무를 줄이고자 해서 하는 방법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국감 때 저희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 그걸 악용한 듯한 흔적이 보인다. 누구를 통해서? 머니투데이라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신고 의무 없는 언론사 리스트가 공개가 돼 있어요. 이것도 한 50개 정도 되고. 그쪽 양반들한테서 일감을 받아오면 신고 안 해도 된다. 네, 등록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 막 질문을 아무렇게나 하고 막 윤석열이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50개면 많긴 하네요. 예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회사, 언론사들이면은 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회사, 막 직원 없고 사장 한 명이고 이런 회사만 아니면은 어쨌든 등록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 유지 조건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작년에 상향된 등록 유지 조건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골자만 따지면은 인력하고 매출인데 분석 전문 인력 수가 3명. 분석 전문 인력 수가 3명. 이게 지금 현행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상향된. 그보다 적었을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1명이었습니다. 한 명, 그 3명인 경우가 그럼 그 77곳 중에 상당한 곳이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상근 직원 수는 5명. 5명. 연간 우와. 매출액은 1억 원은 돼야 정치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무리 봐도 정말 너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 게 세상에 대한민국에 무슨 회사가 연간 매출이 1억이 안 됩니까? 근데 이게 애초에 좀 망하겠다는. 네, 인력이 많이 필요 없는 업종인가 보긴 하네요.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네. 이게 분석 전문 인력은 규정을 보면은 여론조사 유관 전공 후에 일정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거나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여론조사 회사에서 조사 업무를 3년 이상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5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하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도 해킹이 할까요? 자격 요건이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아요, 사실. 여론조사 유관 전공 후 일정 뭐, 이상의 실무 경력. 사회학, 사회과학, 뭐 방법론 듣는 전공들이면은 헐. 대부분 뭐 그럼 엄청 낮네요. 그럼 통계학과 라도 사회학과 라도 네, 아니면 뭐 증빙만 하면 이게 다른 일을 안 하고 정치 여론조사가 주업인 회사라면 이게 거의 최소한의 요건일 겁니다. 사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는 기술적으로 아주 오래되고 정형화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이게 전화 거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고 네. 전화 거는 것도 이제 자동화되면은 혹은 다른 방법을 쓰면은 그죠. 자동화되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재하청을 주거나. 네, 보통은 아웃소싱을 많이 주시는데 네, 안 그럴 수 없겠습니다. 디테일이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질문해서 물어보고 데이터 수집해서 결과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숫자를 취합해서 만들어내는 거는 정형화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 최소 숫자가 주는 메시지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이 총선이나 지선 때 뭐 군수 후보 뭐 경선 붙이고 저 본선 들어갔을 때 네. 지역구 국회의원 경선 혹은 본선 들어갔을 때 지역구 해당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ARS 조사 때린다. 그랬으면 전화 거는 업체는 다른 곳에 맡기고 상근 직원 수 5명 이내의 사람들 분석 전문 인력 3명 이내의 사람들이 분석 못할까?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커버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형화된 일 안에서 질문지 설계, 순서 배치, 표본 추출 방식, 뭐 이제 문구 수정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조금씩 모여서 결과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 책대로 하게 되면은 아주 정형화된 프로세스입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해볼까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신경 별로 쓸 필요 없는 사업일 수도 있다. 네. 알아서 굴러가는. 그럼 3명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진입은 쉽고 디테일은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김밥집이죠. 제 머릿속에 왜 문득 이게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 신경 안 쓰고 이게 캐시카우가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가게를 넣어놓고 네. 정말 말 그대로 고잉바이 북 되게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이게 무슨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엄청 평생 연구한 메뉴 파는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 1시간 반 동안 굴려야 되는 찹쌀떡이 아닌 이상 사실 김밥도 디테일을 신경 쓰려면 엄청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걸 만들 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딜 가나 먹을 수 있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당장 그 정당 지지율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발표되는 숫자들을 보더라도 이 선관위에 가면은 질문지가 다 있는데 질문지를 살펴보시면은 이제 더 좋아하십니까? 혹은 호감이 가십니까? 지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십니까? 다들 다르게 물어봐요. 그죠. 저라면 만약에 목에 칼이 들어오면 누굴 찍으실 겁니까? 녹칼. 네.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어느 정도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를 봤었죠. 그렇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받아들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전부가 효과가 달라요. 다른 질문입니다. 영어 처음 배울 때, 그 부사들을 배울 때, 그 양을 막 scarcely, rarely 막 이런 거 비교할 때 있잖아요. 네. 네. 드링크면 드링크지 왜 퀸치야 이런 소리 할 때. 네네네. 그죠. 그런 톤의 차이가 느껴지죠. 예. 말로 하는 장사다 보니까 그러게요. 책대로만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조금씩만 바꿔도 2, 3% 오차 범위 이내 혹은 이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는 되게 쉬운 일입니다. 제가 아까 하려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윤석열이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1번. 윤석열이 예뻐 죽겠습니까? 2번. 그럼 이제 합해서 이제 모르겠다 빼고 80%가 나오면 80%가 윤석열 때문에 죽겠다라고 표제를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냥 다 죽는 거군요. 아니죠. 그럼 100%가 죽는 거잖아. 예뻐 죽겠다도 죽겠다니까. 네. 근데 이런 100% 안 되죠. 네. 몰라서 죽겠다는 없기 때문에 다행히. 그건 잘 모르겠다로. 잘 모른다는 잘 모른다. 잘 몰라 죽겠다라고 해놓으면 100%가 윤석열 때문에 죽겠다가.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뭐 되게 멋있는 일 같은데 알고 보면 말장난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네. 그래서 되게 민감하게 다뤄야 되는 영역이고
질문뿐만 아니라 이제 조사 방식, 뭐 ARS냐, 면접이냐, 표본 설계, 어떻게 표본 설계할 거냐, 질문 순서 이제 정당 지지율부터 물어보고 대통령 물어볼 거냐, 대통령 물어보고 정당 물어볼 거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러게요. 이게 표본 추출 조금만 얘기를 드리면은 전화를 한 번만에 받는 사람하고 전화를 여러 번 해서 받아낸 사람하고 성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 이거 좀 설명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률 이거는 이제 응답률하고 접촉률 이 얘기를 아마 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효과가 달라진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아니 왜 사람의 제가 가장 모르는 분야 MBTI에 따라서도 네. 그 사람이 하는 일의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렇다고들 하죠. 네. 그게 뭐 연애든 일이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전화를 늦게 받는 사람과 콜백이 늦는 사람, 전화를 3번 해야 받는 사람, 2번 해야 받는 사람은 성격이 달라요. 다르죠.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0.1초 내로 늘 받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연예인입니다. 돈이 많아요. 네. 결과도 다르고 차이가 커요. 네. 전화를 받을 마음의 여유가 있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정치 여론조사로 넘어오면 두 번째 받는 사람의 숫자도 많으면 두 번째 받는 사람을 아예 무시한 여론조사는 결과가 다르다. 그 결과의 신뢰도는 낮다고 보는 게 정석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한테 빠르게 전화를 해서 답변을 빠르게 받으면 물통에 물이 있으면 가장 위에 잘 떠 있는 가장 적극적인 나는 전화 받을 준비가 돼 있어. 그렇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선 잡히는 거고. 맞아요. 뭐 이거 얘기는 아마 다른 데서 많이 했을 테니까. 일단 여론조사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회사들하고 이제 그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뭐가 영향을 주는가 이런 얘기였고, 이제 여론조사 공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여론조사 공개가 되려면은 일반적으로 두 주체가 필요한데 하나는 조사업체고 하나는 언론입니다. 당연한 네,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네. 물론 그래서 큰 회사들에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서 자체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큰 회사들은 돈이 많고 그걸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돈이 들잖아요. 받는 거 없이 돈을 쓰게 돼요. 물론 요즘은 뭐 모금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돌리는 회사도 생겼습니다만 보통은 자기 회사 돈을 그냥 꼬라 받게 되거든요. 그때에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입이 걸리죠. 여기는 자체 정기 여론조사를 하는 곳이고 노하우가 길고 구역이 이렇고 그래서 여기에다 맡기고 싶어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좀 늘어난다. 1차적으로 이런 효과가 좀 있고요.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네. 네, 언론 노출이 많이 되니까요. 이것들도 근데 등록은 해야 됩니다. 다 등록은 해야 되고 한국에서 이제 정치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회사 리스트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등록이 다 나와 있고 그 선관위에 가보면은 그 의뢰자와 조사자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네. 누가 의뢰해서 누가 조사했는지가 구분이 돼 있는데 머니투데이가 의뢰해서 PNR이 조사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갤럽 같은 경우는 뭐 갤럽이 자체 조사 발표입니다. 리얼미터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라디오 생방하고 나오고 이러고 하면은 꼭 그 대기실에서 하는 소리 있어요. 이거 읽는 거 너무 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이게 지면에서는 글자로 반드시 써야 돼요. 누가 의뢰해서 누가 조사했고 표준 오차 범위는 몇 %이며 자세한 사항까지는 빼줬으면 좋겠는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그것만 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책임 단계를 써놓죠. 그리고 TV에서는 자막으로 띄우고 라디오에선 읽어줍니다. 읽어주죠. 맨 마지막에. 예, 이걸 분명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에 수많은 언론인들이 쉽게 머니투데이를 찾아낼 수 있었거든요. 미래항공연구소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 생산 이력제 표기는 좀 간소화될 필요는 있지만 필요하다. 네, 생각은 늘 너무 했습니다. 중요하고 네. 잘하고 있는 영역이죠. 물론 근데 이제 뭐 자체 조사들에서도 다 등록하고 다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자체 조사를 하더라도 뭐 이제 정당 조사 정당 지지율 등록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등록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 조사에서는 정당만 발표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조사들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정치 여론 조사를 하는 회사들을 살펴보면은 네. 회사 구조가 크게 이제 두 개로 분류됩니다. 보통은 하나는 이제 마케팅이나 시장 조사를 주로 하는 회사, 그러니까 뭐 민간 영역에 이제 뭐 우리 신제품 나왔는데 어떻게 홍보할까, 뭐 이거는 이제 어떤 반응이 있을까 이런 거를 주로 하는 회사가 정치나 공공조사 쪽 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업계의 큰 회사군요.
네, 되게 큰 회사들이죠. 아니면 전직 정치 경력직이 직접 운영하고 정치 컨설팅을 주로 한다고 나오거나. 선수 출신. 네. 그러니까 주업이 여론조사냐 아니면은 정치냐에 따라 나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업이 이제 조사냐, 조사냐? 아니면 정치 여론조사냐. 네. 그죠. 이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의도는 실직률이 높다. 잘한 척하고 다니지만. 그럼 이 고학력의 실직자들이 여의도에 계속 붙어있고 싶어서 너무 제가 지금 비하하는 겁니다. 정치 컨설턴트라는 명함을 판 다음에 이 일, 저 일 하다가 선거철이 되면 이제 패키지 상품 딜 해줘요. 이거 마치 저 결혼할 때 저 스드메 한꺼번에 해주는 웨딩 플래너랑 똑같은 겁니다. 네. 네. 이제 저쪽에 가서 후보님 저 드레스 맞추시고, 예. 공약집 맞추시고, 예, 후보님 메이크업 맞추고, 예. 노래 선거송 맞추시고, 예, 네. 그 후보님 투어 이미 준비해드렸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조율해주는 그런 컨설턴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만나서 접촉하는 여론조사 업체 사장님이 되거나, 이런 자영업자의 길이 있습니다. 여의도 낭인들의 2차 전직 중에서는요. 그래서 정치 여론조사를 하는 회사들 중에서 이제 어느 쪽 비중이 높냐라고 보면은 사실 그 간단히 검색만 해도 다 나와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선관위에 대표 이름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 네, 그죠. 들어가 봤는데 딱 여론조사 꽃 김어준부터 나오더라고요. 대표인 줄이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대표님이시죠. 네. 그 회사야 뭐 너무 유명한 사람이 하니까 그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만 다른 네. 회사들은 정말 대표 이름 검색해보면 그 전에 출마한 거 어디 비서관이었던 거 다 나옵니다. 이걸로 대센처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캐면 나오는 게 참 많죠. 네. 회사 소개나 인터뷰들을 보게 되면은 색이 딱 확연히 다른데 아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시장 조사하는 회사가 컨설팅 파트를 가진, 그러니까 정치 컨설팅을 하는 실제 전문 회사 그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회사 소개나 홈페이지에는 이름이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후자는 인터뷰는 많아요. 근데 그 홈페이지에는 대표 이름이 없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맞아. 이름도 자주 바뀌어요. 대표 이름도. 혹은 우리 저 이철희 전 의원 무슨 회사 하고 다녔었는데 그런 회사들. 정치 낭인용 회사. 인터뷰는 많은데 회사 가면 대표 이름 없다. 홈페이지에는 잘 없습니다. 이게 바지 사장 있고 자주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다른 범죄 때문에 은행 계좌를 자기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바지 사장이 필요했다고 얘기하는데 전직 정치인이었던 사람이 굳이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이걸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물론 근데 아무튼 두 경우가 이 회사에 두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주업이냐 아니면은 그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냐. 물론 전자와 후자 중에 뭐가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물론 여론조사 대표가 회사 대표가 선출이라 그래서 특정 정당 혹은 세력에게 유리하게 뭘 조작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암약하고 뭐 이제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근데, 그죠. 다만 의심은 해두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수면 위로 다 드러난 거는 제가 알기로 이번이 처음일 것 같아요. 그죠. 이 명태균 게이트 이후로 저희가 공표 여론조사와 미공표 여론조사라는 말을 네.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이걸 알게 되는 게 네.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데. 저라고 당연히 모든 걸 알겠습니까만 분명히 선거방송하면서 10년 동안 잔소리하긴 했습니다. 꼭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전날까지 지역 언론들끼리 서로 편갈라서 싸우는 장면 같은 걸 제가 되게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경선은 부정경선이다. ARS를 이때 받았으면 안 된다. 어느 면 주민들한테만 전화를 돌렸다. 이런 거 서로 다 공개하고 다 떠들어요. 근데 경선이 끝나면 본선을 치러야 되니까 그 부정과 비리를 일단 덮어둡니다. 진실의 입이. 진실의 입이 다 껴요. 절대 결론이 나지 않는 서울 기자들은 그거 볼 시간도 없어요. 어느 동네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데 그래서 결국 메이저에는 이 얘기가 잘 전파가 된 적이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었던 일이란 얘기입니다. 항상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서. 이게 언론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 공표도 하시고 비공표 여론조사도 하고 캠프에 자문이나 조언도 하시고 이런 회사나 개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선거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네, 또 한 캠프만 가시는 것들도 아니고 여러 군데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잠바 수집가들 계십니다.
이거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게 여론조사 특히 언론을 통해서 공표되는 여론조사는 사실은 심판 역할이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ABS여야 된다. 네,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은 그러길 원하죠. 이게 냉엄한 민심의 판단이야. 이길 바라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들이 꽤 걸려 있습니다. 등록뿐만 아니라 조사 방법에도 제약이 걸려 있고 가중치 주는 방식에도 제약이 걸려 있고 전화번호를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제약도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번호도 써야 되고 후보가 모아온 번호 이제 막 사적으로 모아온 번호 쓰면 안 되고. 그죠. 후보는 만나는 모든 사람의 번호를 모읍니다. 영원히 정치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한 모든 정치인의 문자가 아직도 옵니다.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 걸 딴다는 소리예요. 네. 그리고 이 데이터는 가급적 무시해야 되는 거죠. 제가 늘 칭찬하는 거예요. 선관위는 생각보다 유능하다고요. 선관위는 할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조항이 있는 건 왜 그렇다? 그죠. 이미 누군가가 해먹었기 때문에 태초에. 그렇습니다. 네. 태초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안전규정이 그렇듯이 여론조사를 본로의 용도인 측정으로 쓰기 위해서 제약을 걸어둔 겁니다. 공표 여론조사를.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구단에 가서 그 선수기원 컨설팅이나 전술 지시를 막 하는데 이게 명태균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비선으로. 그러면서 이제 뭐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직업윤리상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신선 소장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재능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고 계시는데 명태균 한 사람만 이러는 것도 아니고 꽤 유명한 종편에 나오고 이런 분들 중에도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업계 내에서 같이 교류하면 안 되는 금이 그어져 있는 심리적 금이 그어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금을 막 넘어다니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정치평론가들도 이제 자기가 갑자기 뜨고 나면 그런 하소연을 해요. 오만 중진들한테 전화가 다 온다. 그리고는 별거 아닌 걸 상담한다. 라는 건 무슨 얘기죠? 앞에 누군가에게 그만큼의 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피니언 리더들. 당적을 가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물론 뭐 이제 한 회사에서 서로 다른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면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변호사처럼 명시적으로 회피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딱히 전문직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아우 정말. 이게 그러면은 뭐 지역 안에서 이제 같은 지역구 안에서만 안 하면 되냐? 근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총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언해주고 저기 나가서 방송에서 얘기하면 비례득표에 영향을 주는데 그렇죠. 이거 이해충돌 아닌가? 지난번 총선 때는 누가 어느 당 편이다라는 얘기 가장 많이 들었던 패널들 주로 눈에 띄었던 게 개혁신당 쪽 좋은 얘기 많이 해주던 분들 계셨어요. 그분들은 실제로 당에다가 이런 전략을 논의해주고 나와서 그쪽 와이즈한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해주고 그러는 분들이 은근히 많았거든요. 네. 지금은 다들 반성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뭐 모르겠어요. 직업윤리적으로 보면은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걸 본인 신념의 실천으로서 뭐 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안 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정한 과학적 여론조사 하는 회사지만 실제로 보면은 작업은 이제 보수신문만 하고. 그렇죠. 네.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냥. 그들은 항변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조선일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한 번이라도 내주면 조선일보한테 그 다음부터 수주 못 받는다.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 회사가 망하라는 거다. 직업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어른들의 세계는 다 이런 핑계가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심판이지만 다음번엔 플레이할 수도 있죠. 가장 큰 문제, 저러다 말고 지가 출마합니다. 근데 같은 시즌에 두 역할을 동시에 하는 분들도 계세요. 참 잘 알게 됐죠, 어쩌다 보니까. 네. 여론조사, 컨설팅, 시사평론 출마. 이게 꼭 메이플 스토리에서도 모든 직업의 2차 전직을 다 부캐 키워서 찍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들의 스킬을 링크시켜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본캐를 잘 키우기 위해서 다른 캐릭터를 써서 시너지가 나는 애 스킬을 링크시키잖아요. 자꾸 슈퍼캐 나오면 그때부터 그 게임 망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시즌에 하나만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건 제 의견이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게 이게 초보들이 전문적인 이제 시사 덕후가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야구를 보면요. 방송국 해설이 특정 팀 편들 거라고 죽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낌새만 느껴져도 하루 종일 비난을 들어요. 심판이 특정 팀 편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만 걸려도 영원히 퇴출당해요. 그런 규정이 있고요. 일반적 공정함이에요. 프로듀스 101이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정치만 이렇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아니런가? 라고 생각해보면은 안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한 20년 벌써 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총선 직후에 미국 언론들이 이런 얘기 맨날 해요. 회전문 셀럽 정치인들 너무 문제다. 낙선하면은 TV에 나와서 패널을 하면서 컨설팅 같이 하고 그리고 당선되면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일 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 미국은 더한가 보더라고요. 거긴 돈이 더 크게 걸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돈이 더 유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예, 그리고 보통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공정의 열망에 의해서 룰을 개발해내는 능력이 가장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나라가 한국이라서 저는 적어도 이 영역도 한국이 못하면 다른 나라도 못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 아, 정치 선진국이죠. 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병풍 추출물 70%, 비오틴, 판테놀 4가지 과일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시카 샴푸. Big Green 중건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시카. 사랑하는 가족, 아끼는 인연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자. 로하스웰 블랙 프라이데이. 난 든든해. 한 끼 식사를 대신한다 해도 충분하지. 구워진 그대로 말려낸 최고의 맛. 난 조정치가 만들었어. 간식으로 한 끼 식사로.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군고구마 말랭이 후기가 벌써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땡님의 후기입니다. 4, 5년 전부터 아이들 간식으로 고구마 말랭이를 사왔는데 특정 제품으로 정착한 것은 1년쯤 되었습니다. 아, 애들이 이거 좋아하죠. 아이들과 강아지가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서로 잘 압니다. 네, 염도도 낮고 그래서 되게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UPD께서 고구마 말랭이가 맛있다고 추천하셔서 아이들에게 더 나은 제품을 주고 싶어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처음 느낀 것은 기존에 먹던 제품과 비슷한 정도의 단맛에 살짝 더 말랑한 질감이었습니다. 원래 정착한 제품도 여러 제품을 먹어본 후에 고른 것이어서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아이가 먹어보더니 예전 거랑 맛은 비슷한데 손에 묻지 않고 이게 또 달라붙지 않아 좋아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애가 미식가네요. 아이입니까? 장인어른입니까? 손에도 안 묻는다를 따지는 아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저는 이 자제분 무섭네요. 저는. 지금부터 잘 개발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능력을요. 그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네. 네. 근데 아이들은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뭘 먹으면서 동시에 뭘 많이 하잖아요. 쫓아다니면서 뭘 먹으면서 먹잖아요. 먹으면서 하잖아요. 그럼 이걸 먹고 블록을 만지고 먹고 크레파스를 잡고 할 때 그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그죠. 제가 이제 아기들 놀이방을 치워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만 어쩌다 한번 해봤을 때 늘 느낀 건 왜 모든 게 끈적끈적하지? 네. 그렇죠. 마치 방에서 곱창을 막 한 것처럼. 현재까지 먹어본 제품들 중에 베스트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조영땡님은 팝콘 후기도 작성해 주셨대요. 본인에게는 팝콘이 본체라며 극찬을 남기셨습니다. 저 동감합니다. 네, 저도 말랭이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크림빵보다 팝콘이 더 제 베스트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조정치 더 착한 농장의 라인업은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보셨다시피요. 아주 훌륭합니다. 아직 구매하지 않은 분들은 경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후기를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뭔가 뇌물을 바칩니다. 네, 큰 정성이 필요하지 않고요. 소개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10,000원은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이 고물가 시대에 더 체감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울 때 집에 박혀 있을 때 아주 좋은 친구 더 착한 농장에 팝콘과 고구마 말랭이 있습니다. 액세스몰에 있고요. 자, 신수원 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너무 많이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10주년 프로모션을 마치면서 소비자들은 언론사가, 정치 컨설턴트가, 여론조사 업체가 뭘 먹고 돌아가고 무슨 보람으로 사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죠. 컨텐츠 내용이 좋으면 살려줍니다. 그래서 컨텐츠 좋은 걸 만드는 여론조사 업체나 언론사들이 망하면서 억울해하는 거예요. 우린 잘했는데. 저는 그 지점에 착안해서 우리 회사가 먹고 사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늘 떠들고 앉았는데 먹고 사는 방법과 컨텐츠 내놓는 방법의 일관성이 좀 필요하다랄까요? 적어도 우리 회사 컨텐츠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가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지는 대충 아시거든요. 수익 구조는. 어디에 어떻게 손 벌려서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지. 근데 이게 불분명한 회사들은요. 제가 늘 무시하기 좋아하는 말 있죠. 이 가방끈들이 돈 벌어본 적이 없어서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줄 안다. 갑자기 창업하더니.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하는 회사들 대표적인 업체로는 여론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가 네, 있습니다. 그냥 돈 주는 대로 그냥 따라다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 비법 소스 같은 거죠. 그런가 봅니다. 그래도 그건 있어요. 대중이 어느 여론조사 업체에서 나왔다고 하면 무조건 믿고 그런 거는 이제까지 거의 없었어요. 요 몇 년 사이에 최근엔 좀 생긴 것 같은데. 네,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다 혹은 볼만하다, 챙겨볼만하다라고 여겨진 회사들이 몇 군데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회사 얘기인데 네. 어디가 잘 맞추는 회사냐? 와, 그런 내용을 준비했어요? 라는 하지만 여지없이 기대를 배신하게. 잘 모릅니다. 이어지는 내용. 근데 이게 선거마다 다릅니다. 아, 네. 왜 쓰셨어요, 이 문장을? 왜냐면은 아주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평가하는 사람도 일단 많지 않고. 아, 그렇죠. 이제 몇 안 되는 분들이 계속 하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 거는 좀 챙겨볼 만합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4월에 이제 선거 끝나고 서울신문의 한유석 교수님이라고. 아, 그렇죠. 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님인데 은근 중요한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얼마나 틀렸고 통념과는 어떻게 달랐고 뭐 이제 이런 거를 쭉 이제 쓰시는 이제 분들이 계시고 연구도 쭉 꾸준히 하시고요. 근데 이런 분들 얘기를 보면은 이제 이를테면 이제 면접이 더 정확도가 높냐?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흔히 그렇게들 얘기하죠. 근데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또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또 언젠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분의 총선 직후의 칼럼을 좀 볼게요. 제가 일부만 좀 알려드리죠. 필자가 처음 교수 생활을 시작했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최고급 식당부터 테이블조차 없는 식당까지 위생 등급제를 실시해 A에서 D등급으로 분류하고 입구에 붙여놓게 의무화한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 등급을 업데이트한다. 마찬가지로 FTE, 저널리즘 사이트 있습니다. 미국에. FTE는 여론조사 업체들의 과거 예측력과 오차 등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모든 여론조사 업체들을 A, B, C 등급으로 분류해 공개하고 있다. 등급제를 하자는 이제 학자다운 이상론인데 이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해마다 이런 날카로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심지어 작년에는 여론조사 엉터리로 하니까 보수가 망한다라는 얘기를 무려 지금으로부터 15개월 전에 하신 분입니다. 뭘 아신 거야. 예. 결과랑 여론조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은 이미 선관위가 다 해놨어요, 사실. 선거 끝나면 리포트가 나옵니다. 되게 잘 돼 있어요. 어떤 회사가 이제 뭐 징계 얼마나 받았고, 실제 선거 결과랑 얼마나 차이 났고, 뭐 시기에 따라서 뭐 선거 뭐 3주 전, 2주 전 아니면은 뭐 마지막 공표 직전, 그러니까 공표 제한 직전까지 뭐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놨습니다. 선관위 유능하다니까요. 그쪽을 보시면은 아 이번에는 어디가 잘했구나를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다음번에 그거 해봐야 되겠다. 누가 제일 많이 틀렸나.
근데 금방금방 찍을 수 있습니다. 건조가 싫어하네요. 네. 아니요. 근데 이게 매 해요. 선거 저 좋아해요. 맞다. 선거 끝나면 휴가 가야지 우리. 아니, 노사 갈등을 보고 있는. 그렇죠. 이게 근데 매 선거마다 조금씩 달라요. 잘하는 데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주변에 몇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선거 이후에 포스트모템이 너무 잘 안 된다. 부검. 네. 복귀를 안 한다. 그러니까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뭐 최근에 이제 뭐 그 어디였죠? 국민의힘 백서가 나왔는데 네. 뭐 이제 그거 이제 발표하는 거 가지고도 뭐라고 얘기 많았는데 그것도 너무 웃겼던 게 백서 지금도 찾아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때 되면은 논란되면 숨기고 그러잖아요. 내용이 너무 우스워요. 그러니까 모든 분석 내용의 첫 줄이 한동훈이 뭘 잘못했는가예요. 당 대표가 이재명 조국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졌다. 그러니까 뭐랄까 데이터 분석도 없고요. 냉정한 것도 없고요. 그냥 한동훈을 까고요. 그냥 하고 싶은 말. 사후 분석을 잘 못하는 곳은 사전 분석도 잘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분석 앞에 겸손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분석을 제 눈의 물대기인 줄 알고 있나 보구나. 그쵸. 사전 분석과 사후 분석에 필요한 능력은 크게 아주 다르지 않을 테니까요. 예. 아니면 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진짜 못하더라. 네. 그러니까 선거 결과랑 여론조사만 딱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기술적 자료, 그러니까 디스크립션은 되게 잘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거를 해석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당 혹은 언론 혹은 둘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로 정당 지지율만 알지 의석수는 모르는데 이번에 내가 잘 계산해 보니까 190석입니다. 얘기하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서 이제 뭐 미공표 여론조사 혹은 내가 연구해온 뭔가를 통해서 이제 뭔가를 그 결과를 산출하는 거는 회사나 개인의 능력입니다. 여론조사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설계했고 이게 좀 더 정확하다. 근데 그거를 사전에 검증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은 결과는 어쨌든 선거 당일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적어도 공표하는 여론조사 혹은 공표하는 예측이라면은 기공표된 여론조사로 의석수를 예측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당 발표와 사후 차이가 있다. 혹은 언론의 예측, 컨설턴트의 예측과 차이가 있다면은 뭘 근거로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려주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걸 예측했습니다. 를 말할 시간이 없네요. 네. 근데 그걸 말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그냥 단순히 뭐 직업 윤리상으로 뭐 이건 과학이고 숫자로 하는 거니까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 방법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돼라고 그냥 얘기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일단은 여론조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고 여론조사가 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틀렸지, 뭐가 어디서 꼬여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지를 보면은 결국 그 업체의 의도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우리는 ARS 몇 % 했고 직접 전화 몇 % 했고 직접 전화해서 콜백은 몇 %를 받았고 그러게요. 그런 거 공개 찾고 싶으면 찾을 수 있을 텐데 진짜 시간을 가지고 판을 벌려놓고 분석하는 걸 우리가 본 적은 없네요. 그런 콘텐츠를 본 적은 없네요. 이게 그 건조 에디터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 이게 직업윤리뿐만 아니라 이게 여론조사 얘기를 자꾸 계속 오래오래 하는 이유가 이게 그만큼 그러니까 시민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근거로 어떻게 했는지는 알아야 돼요. 저희 머릿속에 들어오는 숫자가 이게 개인 사업장이면은 뭐 이제 기업 비밀이니까 내놓고 이제 뭐 우리는 못 내놔, 우리는 이거 비법이야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정당이나 미디어면은 방식을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산정 방식이 공개 안 되는 야구의 매트릭스 같은 건 없거든요. 그죠? 예, 알고 싶지 않으면 귀찮아서 안 알아볼 뿐 알고 싶으면 바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정치가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지지율로 몇 석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산식은 아무도 그 안에 어떤 변수가 들어가는지 어떤 팩터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죠. 이게 나중에 틀리면은 이래서 틀렸어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틀렸네. 극적 미안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포스트모템이 없냐? 왜냐면은 일부 여론조사 회사나 개인들은 여론조사를 언론에 내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잘 맞추는 게 딱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보내면 일단 돈은 받았겠죠. 네. 돈은 받고 내 이름은 기사에 나가는 걸. 이런 2군 선수는 1군 선수들한테 혼납니다. 야, 너 크게 지고 있을 때 혹은 크게 이기고 있을 때 9회 말에 나왔다고 건성건성하면 어떡하냐. 1군에 올라왔다는 이름만 남기려고 올라왔냐. 그 개갈굼 당해요. 팬들도 알아봐요. 제 막하네. 하지만 그렇게 출전한 포지션을 레버리지로 써서 이제 끝까지 밀어붙인 게 명태균 선생 같은. 그렇죠. 2군 선수 명태균은 한 경기 딱 나온 다음에 다시 2군으로 내려갔는데 내가 1군에서 뛰었던 선수라며 5만 시의원을 다 만나고 다니고 나중에는 김영선한테 공천을 주고 네. 컨설팅도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공천도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그냥 맞춤형 매니저예요. 그냥. 이게 제가 정치를 어려워하는 점이기도 하고 재미있어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정치는 그 다른 어떤 분야보다 공정할 수 없어요. 이름값을 어떻게 측정해요? 이름값 안에는 거짓말도 있고 허장성세도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최적화된 사람이 일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그 허장성세에는 여론조작이 동원이 됐고. 그리고 그 근저에 있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근저에 있는 게 여론조사라는 권위를 빌린 숫자 조각입니다. 사실 무당에 더 가까워요. 그 전쟁 나가기 전에 우리 편 사기 올리고 상대편 기죽이겠다고 이제 거북이 등껍질에서 대승의 징조 찾아내는 그런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이런 분들하고 직업윤리 갖추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섞여 있어요. 환장을 노리십니다, 진짜. 맞아요. 섞여 있어요. 환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섞여 있으니까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구분이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이분들이 뭐 다 TV에 나와가지고 다 얘기하고 하면은 그나마 좀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언론사가 이쪽에다 일감을 준 다음에 그냥 그걸 숫자로서 발표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못 알아봐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가졌던 거예요. 왜 선거 전까지 이렇게까지 틀린 여론조사 내놨느냐. 그래서 아까 이제 PD님이 말씀하신 그 회사 이름들 나중에 읽어주는 그게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자 가장 적극적인 방지책입니다. 네. 그 이상 선관위가 나중에 조리돌림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네, 그것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저는 여론조사 가치가 신뢰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한 회사 혹은 개인이 한 시즌에 잡아둔 0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신뢰할 수 있어야 그나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정말 최소한의 기준이네요. 한 시즌에 잡아둔 0점. 네. 근데 매 조사마다 선거마다 방법론을 계속 갈아엎는 회사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똑같은 선거를 조사하면서 이번엔 ARS, 이번엔 면접, 이번엔 1000명, 이번엔 500명. 그러면서 이제 같은 그 연속선상에 있는 발표라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거예요? 방법이? 네.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대통령 지지율이 10% 올라갔을 때 기법이 바뀐 건데 우리 제사장들은 다른 의미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있는 외교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그 점을 쳐달라고 의뢰한 언론사들은 그리고 그 전에 거북이 등껍질에 한 거랑 뭐 문어를 가지고 한 거랑 엮어가지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 원전 비즈니스 시료 걷어 이런 아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정말 허공에 떠 있는 아무 말이잖아 그건. 그러니까 눈이 있는 뭔가를 관심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지켜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보면은 얘들이 또 이상한 짓 했네를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그거를 일반 시민한테 하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하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 시민 여러분들이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마시고 전 이 말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 다른 무슨 견제책이 더 고안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드릴 얘기가 언론과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일 텐데 100번 양보해서 이제 0점이 꼭 0이 아니고 다른 데 붙어 있어도 고정만 돼 있으면 저는 최소한 공개는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정치에서 0점에 0은 없거든요. 우리 어디 당에 유리하게 할 거예요라고 하면은 최소한 거기 계속 붙어 있어라. 그
그 어르신들이 시장 모르겠어요. 막대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 그 추 달아가지고 그 네. 봄봉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한쪽에 달아서 봉다리 한쪽에 달아가지고 기울어질 때까지 하는 거. 그거 권정아 그거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전 적어도 그렇게 생긴 건 TV에서밖에 못 봤거든요. 얘는 직접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잴 때마다 그 0점 조절 다시 하거든요. 그죠? 물론 그 시장 어르신들이 그거 대박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가늘게 눈을 뜨고 보시죠. 그거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음. 그러니까 저울이 잴 때마다 틀어지지만 않으면은 그래도 저울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어릴 때 그 기억나요. 저울 계속 틀리게 재는 거 한 번 걸린 가게에는 온 동네가 다 싫어합니다. 네. 예. 퇴출해야 된다. 동네에서 장사 못 해요. 네, 측정 때마다 0점이 달라진다. 이거는 내다 버려야 돼요. 근데 평가를 하는 주체가 잘 없습니다. 그죠. 우리도 지금 오늘 얘기 처음 들으니까. 그래도 어떤 저울이 그나마 신뢰할 만하냐? 저는 이거는 그나마 장기적으로 꾸준히 일관된 의뢰인하고 일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텀으로 자체 조사를 내는 회사라면 다른 데보다는 신뢰할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방법론이 안 바뀌는 회사. 그럼 이거는 한 번에 뭔가 정치의 철이 끝났을 때, 선거가 끝났을 때 그 쫙 리스트업하고 끊을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네. 문제인 거네요. 이번 시즌에 잘 맞았다고 다음 시즌에 잘 맞을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그 세 가지 기준. 장기적으로 꾸준히 일관된 의뢰인과 일하는 회사. 다 분석을 좀 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죠. 라면 만약에 조선일보일 수도 있잖아요. 조선일보 입맛에 맞추자면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대신에 이 회사가 0점이 마이너스 9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알아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저울이라 그랬지 맞는 저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적당한 텀으로 자체 조사를 내는 회사. 저는 이걸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 굳이 자본을 여기에 쓰고자 하는 오너 혹은 경영자가 있다. 이건 경영 철학이거든요. 이걸로 그때그때 바로 수익을 내지 않는 이상. 그 점에서 믿을 만하다. 그리고 방법론을 바꾸지 않는 회사. 물론 방법론은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 왜냐면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 바꾸는 게 정상이고. 하지만 오늘 A, 내일 B, 내일 C, 내일 D. 네.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회사. 매 경기 챔피언을 바꾸진 마라. 네. 여야 됩니다. 혹은 매 경기 챔피언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바꿀 수도 있죠. 아, 네. 그럴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회사에 대한 얘기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회사 얘기만 했는데도 너무 자, 새로운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지금. 네. 얘기입니다. 나가기 전에 그럼 요걸 좀 여쭤봐야죠. 왜 그렇게 일관성 없는 조사를 할까요? 클라이언트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아니면 본인이 어떤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매번 다른 방법론을 쓰고 0점이 틀리는 게 도움이 돼서? 물론 이런 예측의 영역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공표용 여론조사, 비공표용 여론조사 그 두 개의 방법론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두 개를 만드는 혹은 요청하는 클라이언트가 본인일 수도 있고 외부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의도가 섞여 있고 너무 많은 숫자가 돌아가다 보면은 그 스스로도 아마 구분을 못할 겁니다. 왜냐면은 0점이 어디 있는지를 자기도 확신을 못하면서 자꾸 이제 의도는 남아있고 여론조사라는 객관적이라는 뭔가 숫자에 대해서는 자꾸 누군가가 요구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일관된 무언가를 내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게 6, 7년 전에 듣고 제가 아주 충격적이었고 신선해서 하우스 박사가 왜 사람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생겼으면 하는 말 있죠. 재미있구만. 이 재미있구만이 절로 나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였어요.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납니다. 군수선거의 여론조사는 공정할 방법이 없다. There's no way? 네. 노웨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와 같이. 네. 그죠. 에브리바디 라이즈죠. 네. 하우스의 주제문이잖아요. 왜냐하면 의도가 없는 정치 자금은 나오지 않는다. 정확해요. 네. 네. 따라서 의도 없는 자금이 없으면 의도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조작이 되지 않을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저희 처음으로 돌아가서 클라이언트가 정당 혹은 언론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말이 딱 성립이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규모가 커진다. 전국 선거다. 그러면 한두 개의 여론조사로 조작한다는 걸 엄두를 거의 못 내기도 하니까. 네. 게다가 자체 내에서만 볼 수 있는 조사 내용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틀렸으면 당이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당대표 자리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지역구로 가면 그 결과가 곧 내용을 움직이니까 여론조사의 결과가 잘못돼 있다고 해도 그 잘못된 여론조사의 결과가 잘못된 실제 결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면 계속 사기쳐야죠. 그러면 악의 세력이 이기는 거죠. 모든 군수선거는 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걸 듣고 밴드웨건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지지난달에 이준석 대표의 거짓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성적표를 고친다고 성적이 바뀌냐. 이 거짓말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선후를 바꿔서 상황을 이상하게 파악하게 만들죠. 성적표는 나온 다음에 고칩니다. 이준석과 명태균이 고치려고 한 건 가채점 결과입니다. 아, 소장님이랑 할 때 방송에 늘 매력이 그거예요. 재밌고 어려워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방송의 청취자 여러분들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죠. 재밌고 어려운 거 되게 좋아해요. 또. 그럼요. 예, 다음 주에 또 따라와 주십시오. 맞춤형입니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평일 예고 손희상 선생이 저한테 성우를 섭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좀 바빠졌습니다. 이상평론에서 뭘 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와 함께하는 이상평론? 두 번째입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 그래요? 레퍼런스는 다시 소개해드리죠. 네. 574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